구슬깨기와 꼬리물기 독서법 활동지를 통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글쓴이는 독서에는 일정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 맞습니다. 일정한 방법, 어떤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었나요? 꼼꼼하게 읽기, 정독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었고, 건너뛰며 읽기, 많이 읽기, 다독, 그리고 소리내어서 읽는 음독의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번. 갈래와 체계를 세워서 한 분야의 책을 골라 읽고 그 책에서 소개한 다른 책을 읽는 방식. 자, 이거 꼬리물기 방식인가요? 꼬리물기 독서법? 아니죠. 자, 갈래와 체계, 그러면은 우리 색깔별로 구슬을 꿰던 거 내용 기억하죠? 얘는 구슬 깨기 방식이죠. 구슬 깨기 방식. 그래서 답은 X입니다. 다음 3번. 글쓴이는 독서를 할 때 계통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관심의 영역을 심화시키고 확산시켜야 한다. 이런 태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읽기 상황은, 읽기 상황은 읽기의 목적, 시간,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읽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읽기 상황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목적, 시간,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동일한 상황은 똑같아도 다양한 읽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읽기 방법. 읽기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자, 읽기 방법 중에서, 읽기 속도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정독과 미독. 은 천천히 읽는 방법에 가깝다면, 정독은 꼼꼼하게 읽는 거죠. 미독은 음미하면서 읽는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천천히 읽는 방법에 가깝다면, 통독은 빨리 읽는 방법. 통독이라 하면 쭉 훑어서 읽는 걸 통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빨리 읽는 방법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읽기 후에는, 우리 읽기 과정 중에서 읽기 전, 중, 후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읽기 후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약하기, 내용 구조도 그리기, 그리고 중심 내용 주제 파악하는 거, 깨달음의 적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과서에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이 정리되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슬깨기와 꼬리물기 독서법에서 말하는 읽기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을 적용하기에 알맞은 읽기 목적을 정리해보자. 자, 얘도 좀 우리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읽기 방법. 구슬깨기 독서 방법은 어떤 거였어요? 관심 분야 정하고 수준에 맞는 책 몇 권을 골라서 단계적으로 읽기. 또 책과 관련된 다른 책을 읽거나 그 책에서 소개한 또 다른 책을 읽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같은 계통으로 이렇게 읽는 것을 우리 구슬깨기 독서 방법이라고 했어요. 갈래와 체계를 세워서 읽는 것. 자, 꼬리물기 독서법. 책을 읽다가 질문이 생기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생겼을 때 넘어가지 않고 관련 자료를 계속 찾아서 읽어나가는 것, 참고 자료 찾고 다른 관련 자료들 찾아서 읽는 것을 꼬리물기 독서법이라고 했고요. 사전을 찾거나 관련 도서를 참고하여 주제를 파고 들어가면서 깊이 있게 읽는 것, 이것을 꼬리물기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슬깨기와 꼬리물기 독서법의 그 목적, 그러니까 이런 독서법들은 어떤 목적을 가진 책들 읽기 방법에 사용될 수 있는지, 관심 분야를 넓고 깊게 알고 싶을 때, 구슬깨기와 꼬리물기 독서법 알맞겠죠. 그리고 관심 분야를 전문적
전문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주제를 파고들고 깊이 있게 읽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그래서 전문적으로 알고 싶을 때 호리물기 독서법이 알맞습니다. 최근 돕기다 활동지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그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글쓴이는 책을 읽을 때 인상적이거나 감동적인 부분에 줄을 치거나 깨달은 점 등을 옮겨 적으면서 울림을 기록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 맞습니다. O. 책 읽기는 관점을 변화시키거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오, 맞습니다. 그 판화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판화 그림을 통해서 자신이 광고를 촬영할 때 어떤 여백의 미에 대해서 배워서 그것을 활용했다.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3번, 글쓴이는 독자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다독을 권유하고 있다. X죠. 오히려 다독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읽어도 거기서 내가 울림을 받은 것이 얼만큼이냐, 어떤 울림을 받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글쓰기를 계획할 때에는 글의 목적, 주제,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 그래서 주제, 목적, 주제, 독자, 매체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었어요? 쓰기 맥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단어, 이 쓰기 맥락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도 요거 글쓰기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글쓴이가 의미를 구성해서 독자와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방법이다. 자, 의미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과연 독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지금 내가 이 단어 선택을 적절하게 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고 답하면서 의미를 구성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독자와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방법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의미 구성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이런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읽기는 장차 자신의 직업 선택이나 상급 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 것으로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읽은 책의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책 읽기가 글쓴이의 삶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생각해보자. 먼저 책 읽기가 글쓴이의 삶에 미친 영향은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책이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켜줬다는 겁니다. 광고 일을 하는 글쓴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여기서 풍요로운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공했냐가 아니라 울림이 있는 삶이 곧 풍요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자신의 사고와 관점의 변화를 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독서 경험을 독자들과 공유하여 독자들도 독서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선과 관점을 확장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울림 있는 독서를 하자라고 글쓴이가 글을 마무리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